민주당과 전라남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조국 혁신당과 첫 대결을 치르는 만큼 관심을 끌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비협조를 지적하면서 전라남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도심 활력도의 한 지표인 자영업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 전남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0월 영광과 곡성 기초단체장 재선거에서 조국 혁신당과 첫 지역구 대결을 치르는 시점에 협의회가 개최돼 주목받았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김용록 전남지사 등이 내년도 전남 예산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쌀값 폭락 대책으로 85만 톤 시장 격리와 전남특별자치도법 통과, SOC 예산 3천억 원 추가 확보,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은 내년까지 완공하겠다, 목포까지 고속철도를 완공하겠다 원래 계획이 그랬는데 지금 연기될 것처럼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SOC 3,200억 정도를 꼭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남의 요구사항이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는 의대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을 두고 중앙당이 적극 나서기보다는 도당을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더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 있는 일당으로서 저희 당이 보궐선거에 올인한다 이런 것은 꼭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꼭 적절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 후보들은 쌀값 지지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출생기본소득, 재생에너지 등 당의 브랜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년 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를 선정하고 또 당선시키는 그런 기준 자체가 이제는 당의 과연 정책을 잘 반영해서 지역 발전을 시켜내는가 아닌가를 엄격하게 평가할 생각입니다. 총선 이후 전남에서 첫 조국 혁신당과 지역구 경쟁과 관련해서는 후보에 대한 내부 견제가 중요하다며 애둘러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외부의 압박보다도 그런 당 자체에서의 어떤 견제 기능을 내부 견제와 내부 압박 기능을 훨씬 강화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이번 달부터 소아 청소년과 응급진료 환자를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 병원 응급실은 심정지와 장, 중첩증 등 중증도가 높은 소아 응급 환자만 선별적으로 수용해 치료할 계획입니다. 병원 측은 전공의 이탈로 인해 기존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됐다며 경증 소아 환자들의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던 5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직장 동료였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미리 흉기 등을 챙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에는 기다란 대나무와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남성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위층에서 내린 뒤 출근하려던 50대 남성을 습격했습니다. 처음에 똥 소리인 줄 알았는데 좀 사람이 막 비명 지르는 소리? 그 소리가 엄청 크게 한 4-5번 나고. 오늘 오전 7시 반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변모 씨가 직장 상사인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3시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선 대나무와 흉기가 따로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대나무에 흉기를 이어붙여 직접 만든 도구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1시간 30분 전에 이곳에 도착한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이 나올 때까지 이 아파트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업무상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을 다니는 부하와 상사로 나이가 비슷해 친구처럼 지내다 업무상 의견 차이로 오해가 생기면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서로 간에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조금만 갖고도 서운하고 조금만 갖고도 많이 틀어지잖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경찰은 가해자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린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주민 설명회에서 강기정 시장의 전남도와 무안군의 비협조를 언급한 데 대해 전라남도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무안국제공항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전라남도의 노력으로 올해부터 어느 정도 찬성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인데도 광주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대체 광주시의 조치와 발표 내용을 보면 해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할 말이 많지만 대응하지 않겠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전형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 신입생 1,497명을 모집하는 국립목포대학교는 장학금 지급률을 등록금 대비 115%로 높이고 희망하는 전 학생들에게 글로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며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면접 고사 없는 간소화된 입시 전형을 모집 전략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초당대학교 역시 25세 이하 신입생을 대상으로 MZ 장학금 혜택을 지원하는 등 지역 대학마다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주 인구가 떠나면서 원도심은 빈집과 더불어 상가들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상황은 도심 활력도의 한 지표인데요.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자영업의 현 주소를 허연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직장을 떠난 뒤 요리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한 박성민 씨. 목포 원도심을 새로운 출발지로 삼았습니다. 그 주변에서도 아니 왜 그쪽에서 꼭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역장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알게 되고 고민을 같이 했잖아요. 최근 4년 사이 전남의 자영업자는 10%가량 늘었습니다. 박 씨처럼 은퇴자 등 고령층의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재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좀 많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개업하는 업소의 증가세보다 문을 닫는 가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평균 소득은 크게 줄어든 반면 부채 규모가 꾸준히 늘면서 견디지 못한 자영업의 폐업률이 115%에 이르고 있습니다. 50년간 주민 곁을 지켜왔던 이 사진관도 머지않아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다 경쟁마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때는 하루에 사진을 10,000장 정도 뺐어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딱 정리를 해보니까 야 눈물도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내가 늙었구나. 목포 원도심의 공실률은 장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고 MBC가 전수조사한 결과 업종의 예외 없이 목원동 전체에만 3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의 역외 유출과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청년 고용 부진의 장기화 등 악조건이 겹쳐 미래 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느슨한 처방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의료, 교통, 교육 같은 정주 여건의 개선, 생활인구 유입과 전자상거래 확대 지원, 창업 교육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복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4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우승을 위한 고삐를 바짝 당겼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개인 타이틀 경쟁과 기록 행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승부처에서 빛을 발한 타선의 강한 응집력이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 시즌 우승을 한 발 더 앞당겼습니다. 기아는 휴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1대2로 뒤지던 8회 소크라테스의 동점타와 김도영의 역전타, 그리고 김선빈의 쐐기를 박는 2루타로 5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주말 3연전을 쓸어나오면서 80승 고지에 선착한 기아는 이로써 2위 삼성과의 격차를 7게임으로 더 늘리면서 우승 매지 넘버 6로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눈앞에 뒀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저희 얼마 남지 않은 거 꼭 이 야구장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개인 타이틀과 기록 행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활약으로 역대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김도영 선수는 휴일 2타점을 올리며 타이거즈 선수로는 처음, 역대 기록으로는 박재홍과 테임즈에 이어서 30홈런에 30도루, 100타점에 100득점 이상이란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30-30 한 것보다도 일단은 100타점 했을 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분 좋습니다. 양현종 선수도 휴일 10개의 탈삼진을 곁들이며 7이닝 2실점 역투를 펼쳐 10시즌 연속 170이닝에 바짝 다가섰고, 마무리 정혜영 선수는 30세이브를 달성하면서 오승환을 제치고 구원왕 타이틀을 사실상 예약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중 사흘을 쉰 뒤 오는 12일 롯데, 주말에는 키움과 2연전을 치르는데 우승을 향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목포 MBC와 베트남 국영방송 VTV가 지난 6월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뉴스 콘텐츠 교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목포 MBC와 VTV는 양국의 교민들의 삶과 문화, 관광 등을 소개하는 뉴스와 콘텐츠를 지속 교환하기로 했으며, 첫 순서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 출신 공무원들을 다룬 목포 MBC의 리포트가 VTV에서 방영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베트남 국영방송 VTV는 매 주말마다 목포 MBC의 뉴스를 현지에서 방영할 예정입니다. 영암 3호 농협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3호 농협은 오늘 무화과 유통센터에서 무화과를 판매하러 온 농민 500여 명에게 아침밥 먹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먹밥 500개를 전달하고 쌀 소비 촉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아침 식사를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의 쌀 소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학교 등에서도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재개한 차원에서 우리 농협 중앙회 경기지주하고 3호 농협에서 앞으로 계속 쌀 소비 촉진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흑산도와 울릉, 백령도에 들어설 소형공항 면세점을 해당 지역 여객선 터미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안, 옹진, 울릉군은 오늘 서울에서 먼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여객선 터미널까지 면세구역이 확대되면 공항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서움진흥원은 섬 전체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제정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면세점 설치 조항을 넣고 범위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가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진 뒤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전남교육청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오늘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발주처인 전남교육청에 법적인 책임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도의적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을 비롯한 원하청은 고인의 죽음에 사과하고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육교를 들이받고 인도 방향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인도에는 보행자가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나 음주 운전은 아니라며 차량이 구분 도로에서 직진하다 핸들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